그럼 이어서 로컬 브러리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김정아 한국맥주문화협회 이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와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네하임의 김정아입니다. 이렇게 우선은 발표를 하게 돼서 되게 영광스럽고요. 저는 현재 로컬 브러리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앞으로의 로컬 브러리로서의 나아가야 될 방향성 및 뭐 제가 생각하는 이제 미래에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뭐 미연 씨나 원장님, 유명령 원장님처럼 PPT는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과 느낀 점들, 그리고 제가 지금 맥주를 시작한 지 17년 차가 되고 있는데요. 로컬 브러리를 운영하면서 부딪혔던 그런 문제점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는 게 이 산업을 좀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바네하임이 로컬 브러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바네하임이 그동안 어떻게 운영해 왔고 과연 로컬리티를 얼마나 녹였을까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보는데요. 제가 몇 해 전에 강릉에 가서 로컬 브러리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한 적은 있어요. 그때 이제 저도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됐는데 왜 이 지역을 선택하게 됐는지부터 이제 질문이 저 스스로 내려지더라고요. 우선 제가 노원구 공릉동에서 바네하임을 시작한 이유는 어린 나이에 되게 단순했어요. 우선은 제가 그 동네에서 나고 자랐고 그리고 다른 상업 상권으로 가기엔 경험이 너무 없었고 두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역에서 시작하는 것이 좀 빠르고 쉽게 그리고 좀 마음이 안정되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되게 단순한 이유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노원구 공릉동 자체 인구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프랜차이즈에서 요구하는 2,000세대가 사실은 프랜차이즈 가맹 조건인데 공릉동이 5,000세대였기 때문에 나만 잘하면 망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시작을 호기롭게 했었죠. 로컬에서 시작할 때 문제점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나만 잘하면 되고 맥주를 맛있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 어려움이 너무 많았거든요. 우선은 아마 로컬 브러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유통의 어려움과 그리고 이제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들이 너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로컬 브러리를 좀 작게 해서 운영하겠다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실 텐데 제 경험상 지역에서 운영을 하신다면 민원이 가장 1순위입니다. 이 민원은 정말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저희도 오픈해서 한 일주일 만에 민원이 발생이 돼가지고 3일을 문을 닫은 적이 있었거든요. 오픈하자마자. 로컬 브러리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그리고 이 민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브러리를 세팅할 때 민원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 일어나지 않게 소음과 연기와 그리고 냄새 같은 것들을 컨트롤할지를 되게 연구를 많이 하셔서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장을 차릴 때 되게 염두를 많이 했던 부분이 거기는 공장지대인데도 불구하고 옆 공장에 피해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연기의 방향을 다 우리 쪽으로 한다거나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부분들을 다 없애는 작업들을 사실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원들은 무조건 해결을 해드려야 돼요.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민원인들을 해결을 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었고요.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과거 얘기를 제가 드리긴 했지만 현재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지금도 민원에 시달리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너무 지역 상권에 들어가시게 되면 주택 상권이죠. 매출의 한계점이 분명히 와요. 그래서 저는 이 매출의 한계점들을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물론 오신 분들한테 잘해드리는 거는 당연하지만은 그래도 지역 주민분들이 어떤 우리한테 바라는 무언가들이 늘 있으시거든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맞춰드릴 수 있을지를 역지사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맞춰드렸어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것보다는 이 지역 분들한테 미움을 받지 않고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잘 해 나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 뭐 어떠한 메뉴를 좀 넣어주세요라고 한다면은 또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또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이 지역 주민분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를 맺어서 그나마 좀 해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을 구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식업이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정말 높은 자본력이 있는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마케팅 능력이 아무래도 부족하고 그리고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길이 좀 없다 보니까 예, 요식업은 가뜩이나 박봉인데 다들 이제 잘 취업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 구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요일에도 영업을 했다가 일요일에 영업을 안 하게 된 이유가 가장 컸던 거는 일요일에 휴무를 주어서 그래도 그때 당시만 해도 일요일날 휴무하는 데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일요일날 휴무를 줘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직원분들을 좀 쉽게 모집을 할 수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뽑는 거에 대한 어려움.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너무 작게 해서 굳이 사람을 뽑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상관은 없지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어찌됐건 혼자서 운영하는 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 그런 조금 인력을 보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로컬 브럴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냥 지역에서 주택가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사실은 로컬 브럴이는 아니고 이 지역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지역과 어떠한 작업들을 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계속 생각을 해 나가야지 로컬 브루어리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네하임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염원했던 부분인데 노원에서 맥주 축제를 열었으면 했었어요. 그래서 일전에도 노원구청장님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잘 안 됐었죠. 근데 이제 작년에 얘기가 잘 돼서 올해 사실은 맥주 축제를 열기로 했고, 그리고 노원 맥주도 개발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생겨서 이제 전면 다 취소가 됐죠. 그래서 저희도 참 많이 아쉬운데요. 이런 식으로 지역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녹여서 브루어리에 그 지역에 있는 맥주를 만든다거나 이제 지자체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맥주를 만드는 거 이런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이 시발점이 돼서 로컬 브루어리들이 점점 상생할 수 있는 또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로컬 브루어리를 나는 하고 싶다. 근데 지역 선정이 좀 어렵다. 그렇게 만약에 생각이 드신다면 이런 지자체들을 조금 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니즈가 있는 지자체들이 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함께 잡고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바네하임은 16년 만에 이뤄냈기 때문에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시작은 못했지만 애초부터 관계를 딱 잡아 놓으시고 시작을 하시는 것도 조금 더 빠르게 진출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컬 브루어리에서 운영을 하시려면은 그 지역분들과 굉장히 유대관계를 좋게 하셔야 된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들이 어떤 뜻이냐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상생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하시려면 저는 펍 운영을 같이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브루어리만, 나는 음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브루어리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앞으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그리고 좀 미래에도 브루어리들이 좀 더 많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브루어리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자생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통을 많이 하고, 다른 펍에다가 판매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그 지역에 내가 운영하고 있는 펍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떠한 유대관계 속에서
운영하시는 펍에 납품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굉장히 사실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맥주를 나는 너무 좋아하지만 남들은 내 맥주에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바네하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통 후발자이기 때문에 지금 요즘 영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바네하임이라는 브랜드를 알고는 계시지만 바네하임 맥주를 써주시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맥주를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내 펍이 있다면 그거를 손님들한테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공간에 지역 주민분들이 오셔서 또 사랑방 같은 느낌이 된다면 앞으로 미래의 로컬 브러리 시장성은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안동에서도 최근에 펍을 여셔가지고 제가 엄청 막 박수를 쳐드리고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 속으로 또 막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펍을 같이 운영한다라는 것 자체가 로컬 브러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시게 된다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버드나무도 마찬가지고, 뭐 안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서울의 정릉에 있는 또 정릉 도가, 또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꼭 내가 앉아서 먹지는 않더라도 포장을 해간다거나, 그리고 간단한 스낵류를 하시면서라도 좀 펍을 같이 운영하시는 게 미래적인 로컬 브러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에 브루어리를 운영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내가 이 브루어리를 어떤 공간에서 그리고 어떠한 컨셉으로 그리고 유통에 전념할 것인지 그다음에 자급자족 지금 말씀드린 로컬 브루어리에서 그냥 내가 써서 내가 판매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셔야지 방향성을 더 잘 잡고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로컬 브루어리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미래의 로컬 브루어리는 무조건 농업과 함께 가야 됩니다. 어차피 저희는 음식을 만들고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이고 그리고 곡물을 이용하는 제조업이다 보니까 농업과 같이 로컬에서 가지 않으면은 그 어떠한 이점도 찾기가 사실은 저는 어렵다고 또 봐요. 그래서 이 농업과 함께 가게 된다면 또 지역 자치에서 또 지원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 1차 산업이 농업과 함께 로컬 브루어리가 손을 잡고 간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고요. 저희도 앞으로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운영해 왔던 이런 문제점들, 그 다음에 헤쳐나가는 방법들, 그리고 그동안 로컬 브루어리로서의 또 그런 앞으로 추구해야 될 미래성, 그 다음에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바네하임도 로컬 브루어리로서 어떻게 나아가는지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